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 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2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좀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도 비나 또 소나기 소식이 찾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엔 중부지방에, 월요일엔 남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음 주 날씨 태풍에 달려있는데 현재 2호 태풍이자 마와루가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가 다소 유동적입니다만은 최신 태풍 정보 잘 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정치권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1번째 맞는 원시 청소년 축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립니다. 그 준비 상황 좀 점검하겠고요. 또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고령층 건강 연구기관과 함께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5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정부 권한 이양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환경과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과 특례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 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밝힌 올해 3월 중 강원 지역의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736억 원이 감소해 한 달 전에 1,836억 원 감소에 비해서 대폭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952억 원이 줄었고 기타 가계대출도 1,784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특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모바일 강원상품권 80억 원이 발행되고 할인율은 6.11%에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모바일 강원상품권 2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들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이 부분만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 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일주일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면서 그 출범에 다 바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심사 과정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또 본회의장에서도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6월 11일 특별한 지위는 물론이고 권한과 특례를 모두 갖춘 온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238명 중에 찬성은 171명, 반대는 25명, 기권은 42명으로 최종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5개 조문에 불과했었던 법안은 84개 조문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까지 109일이 걸렸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권한들을 대폭 이양받은 것이 주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우선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지켜내고 또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제외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발의한 137개 조항 중에서 84개, 61.3%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강원도는 환경 영향평가 권한 확보를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렸었던 오색 케이블카의 사례로 설명이 되는데요. 강원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또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환경 영향 평가와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자연 경관 영향 협의, 기후 변화 영향 평가와 건강 영향 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됩니다. 3년 후에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더 존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또 환경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적경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수의 계약을 유지하게 됐고 적경지역 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또 강원도지사가 요청을 할 시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 내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산림 규제, 농지 규제도 해소가 되는 거죠? 네, 산림 규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의 핵심 규제성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산림 이용 진흥지구라는 도입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 관광과 또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가 지정한 진흥지구에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진흥지구 내에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서 산지 전용 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 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나 수소산업 등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또 강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서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항만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동해안의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을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 법안이 개정되지도 못하고 좀 빈깡통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 아무튼 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좀 쉬운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 같은 경우 이 반대가 25명, 기권이 42명이 나왔거든요. 가결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이 의외였던 것이 거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반대표가 나올까 기권이 나올까 했었습니다만은 많이 나왔고요. 어제 그 정의당의 이원주 국회의원이 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래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분위기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22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가 불발된 이후 강원도민 1000여 명의 상경 집회를 벌였고요. 또 천막농성도 김진태 지사가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법안 심사가 이뤄지게 됐고 본회의는 그냥 원활하게 가결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 도중에 반대 토론이 성사가 되면서 이뤄지게 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표결을 2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본회의장에서는요 11번째로 이 강원특별법이 상정이 됐는데 표결을 진행한 결과 말씀하셨다시피 좀 반대표가 좀 많이 나왔고요. 기권도 42명으로 좀 최종이 가결됐습니다. 네. 다행히 또 이 찬성표가 과반 이상을 넘기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이 하나의 법안을 두고
두 번의 표결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안의 첫 번째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 번의 표결이 됐는데요. 이은주 의원은 사전에 신청했다고 주장을 했고 김진표 의장도 충분한 토론을 한 후에 법안을 심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 반대 토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표결을 하다가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좀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요. 아무튼 뭐 정의당에서는 그동안에 강원도 환경이 훼손된다면서 좀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만은 어제 반대 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였죠. 맞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을 언급을 하면서 강원도 특별법이 강원도 지역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도의 환경과 사회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은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이 의원을 향한 비난과 또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의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두 번째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이 늘어나는 등 결과가 다소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표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면서 두 번째 표결은 또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본회의 진행에 대한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두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가 불발되면서 22일에는 도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상경 집회가 이뤄졌고 김진표 도지사는 천막 농성을 한 2박 3일 동안 벌였게 됐는데요. 많은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빈 껍데기가 아닌 성공 출범의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6월 11일 출범 이후에 바뀔 모습들을 기대를 더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84개 조문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만 애초에 그 개정안보다 137개였죠. 많이 네. 줄지 않았습니까? 네. 향후 계속해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앞으로 그 채워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경 집회를 하면서 이게 또 국회 의결에 이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큰 고비는 일단 하나 넘었네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21번째 맞는 원주 청소년 축제 꽃이 피다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원주 댄싱 공연장 또 젊음의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주최하고 또 원주 YMCA가 주관하는데요. 그 준비 상황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현장 박다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벌써 21번째군요. 원주 청소년 축제. 좀 행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원주 청소년 축제는 와추열 컬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청소년들이 받았을 학업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축제를 즐기고 또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축제입니다. 특히 축제를 만드는 추진위원회도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어서 주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또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축제는 크게 공연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홍보마당 이렇게 4가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마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안현지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축제를 통해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놀거리를 확대하며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자치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여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축제 내용은 크게 공연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홍보마당, 4가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댄싱 공연장과 젊음의 광장에서 원주 청소년 축제가 재개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넓은 공간에서 모두가 모이는 축제인 만큼 원주 시민 누구나 오셔서 체험하실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원주 청소년 축제에 오셔서 축제도 관람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면 너무 알찬 주말이 되지 않아 생각됩니다. 네, 자, 원주 청소년 축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립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학생도 어떤 것들을 또 즐겨볼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우선 공연마당에서는 토요일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장기자랑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가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청축 가요제와 댄스제가 열려서 다양한 공연을 보며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게임도 해볼 수 있는데요. 놀이마당에는 학생들이 재밌게 참여해볼 수 있는 협동 레이스, 사람 찾기, 과자 탐정, 인물 퀴즈 등의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체험마당에는 30개의 청소년 동아리 부스가 들어서는데요. 이 부스는 먹거리 부스와 체험 부스로 나눠서 운영됩니다. 먼저 먹거리 부스에서는 소떡소떡과 또띠어 피자, 솜사탕, 크로플, 버블티와 아이스티가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부스에는 페이스 페인팅, 키링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과학 체험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홍보마당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볼 수 있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해 스탬프를 모두 찍어오면 행운권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 행운권에 당첨되면 다양한 상품과 또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이 행운권 응모는 원주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행운권 응모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 YMCA의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안현지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청소년축제 꽃이 피다를 통해 참여하는 청소년과 관람하시는 원주 시민 모두에게 즐겁고 세대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청소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원주 YMCA 활동 계획으로는 9월 17일에 제6회 원주 인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강원 학생의 날 축제인데요.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학생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취지의 강원 학생의 날 축제 꽃등 피는 날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8일 토요일에 개최 예정이며 강원 학생의 날 축제 역시 청소년 축제 기획단이 함께 기획, 진행하고 축제를 운영할 예정이니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내일과 모레 그런데 좀 소나기가 내릴 위험성도 있고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태풍, 2호 태풍이 이제 경로가 유동적이라서 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네. 준비 많이 했는데 좀 날씨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을 다 이제 준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주 청소년 축제 좀 많은 학생들 또 시민들 방문해서 좀 힐링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또 공연까지 볼 수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가족끼리 오셔도 재밌게 축제를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원주 청소년 축제는 원주 댄싱 공연장과 젊음의 광장 일대에서 내일과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방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군이 지난주였죠. 17일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요. 고령층 건강연구기관입니다. 굿라이프 GL연구소와 어르신 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군 보건의료원 노인보건사업 담당자죠. 정주진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군요. 이 평창군이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평창군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쉽게 병에 걸리거나 회복이 더뎌지는 노쇠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와 노쇠 예방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7일 굿라이프 연구소와 MOU를 통해 어르신 근감소증 예방관리를 위한 단백질 제품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 협약 좀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내용을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이미 작년 3월에 그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SK텔레콤, 행복커넥트 굿라이프 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과 스마트 기술 기반의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굿라이프 연구소로부터 영양 자문은 받고 있었고요. 올해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감소증 예방 관리를 위한 운동, 영양, 복합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굿라이프 연구소로부터 200명의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매일 2회씩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증상이 근감소증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에게는 또 이제 단백질 공급이 그만큼 또 필요합니다만은 제대로 좀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개발한 제품, 이 단백질 제품이라는 것이겠고요. 좀 어떤 제품인 겁니까? 좀 지원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굿라이프 연구소의 단백질 제품은 그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의 성분 배합으로 어르신의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어르신들은 보통 단백질 제품이 속이 더부룩하고 장기적인 섭취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단점의 해소에 노력하고 맛도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200명의 어르신이 이제 석 달 동안 매일 2번씩 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이 제품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좀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쉽게도 저희 보건의료 취약진 그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통해 노쇠 포괄 평가에서 근감소증 예방 관리가 필요한 그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만 제공될 예정이고요. 네. 만약 중재 프로그램에서 이 근감소증 예방 관리에 이 단백질 제품이 효과가 탁월하다면 저희가 저렴하게 제공받아서 적극적으로 적용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을 통해서 민간 협업으로 그 지역사회 보건소가 시행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고강도 중재 프로그램이 어르신 근감소증 및 삶의 질 개선에 저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근력이 딸린다고 하죠. 근력이 딸리면 삶의 질도 바뀌는 것이고요. 또 건강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민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이 사업 외에도 또 평창군에서 비대면 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운영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평창군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어르신 건강 돌봄에 대한 수요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AI 스피커 및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돌봄 부담 및 불안감 해소, 위급 상황 대응 서비스 등 정서적 지지를 위한 노인 보건 사업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쇠한 노인은 여러 질병에 이완될 위험성이 크며 낙상, 장애, 입원,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결국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노인의 건강의 목표는 질병의 완치 또는 수명 연장의 가치보다는 남은 여생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존 기능의 유지 보존, 독립적인 생활 가능 등 삶의 질 향상에 우선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런 노인의 나라를 위해 평창군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평창군 보건의료원 노인보건사업 담당자죠. 정주진 주무관이었고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 저는 한태우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